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살고 있는 29살 김민수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직접 경험한 충격적인 현실에 관한 것입니다. 저는 작년까지 한국에서 중소기업 사무직으로 일하며 월 280만 원을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미국에서 맥도날드 야간 알바를 하면서 월 2,800달러, 하나로 약 380만 원을 벌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4년제 대학을 나와 정규직으로 일했던 월급보다 더 많은 돈을 외국에서 패스트푸드점 알바로 벌고 있다는 이 현실이 아직도 믿기지 않아요. 처음엔 단순히 미국 물가가 비싸니까 당연한 거 아냐? 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생활해보니 그게 전부가 아니더라고요. 이 이야기를 하면 한국에 있는 친구들은 부럽다, 나도 미국 가고 싶다고 하지만 저는 복잡한 심정입니다. 어떻게 해서 제가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 경험을 통해 무엇을 깨달았는지 들려드리고 싶어요. 2023년 초 저는 부산에 있는 중견 제조업체에서 품질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대학에서 기계공학을 전공하고 졸업 후 바로 입사해서 벌써 3년째 다니고 있던 회사였어요. 초봉은 2,800만 원이었고 3년차가 되면서 연봉이 3,400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세후 실수령액으로는 월 280만 원 정도였죠. 솔직히 말하면 그 돈으로는 여유로운 생활이 어려웠어요. 부산에서 원룸 월세가 45만 원, 교통비와 식비, 통신비 등 기본 생활비만 해도 월 120만 원은 나갔거든요. 용돈이나 취미생활은 거의 포기하고 살았고 저축은 월 50만 원이 고작이었습니다. 특히 힘들었던 건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었어요. 집값은 계속 오르는데 제 월급으로는 언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을지 모르겠더라고요. 부산 괜찮은 지역 아파트 전세만 해도 2억이 넘는데 제가 모을 수 있는 돈으로는 10년을 모아도 전세금이 안 될 것 같았어요. 그러던 중 대학 동기인 정호가 미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정호는 저보다 1년 먼저 미국 대학원에 진학해서 현재 로스앤젤레스에서 석사과정을 밟고 있었어요. 민수야, 여기 한번 놀러 와봐. 미국 생활이 어떤지 경험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처음엔 단순히 여행 목적으로 생각했어요. 하지만 정호와 통화를 하면서 점점 미국 생활에 대한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여기는 아르바이트만 해도 한국 정규직 월급 정도는 충분히 벌 수 있어. 정호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고민 끝에 2023년 6월 저는 회사에 1년간 휴직을 신청했습니다. 다행히 회사에서 어학연수 목적이라며 허락해줬어요. 관광비자로는 90일밖에 체류할 수 없어서 어학원에 등록해서 F1 학생비자를 받았습니다. 2023년 8월 인천공항에서 미국행 비행기에 몸을 맡겼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새로운 환경에 대한 기대감과 동시에 과연 내가 잘 적응할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이 교차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 도착했을 때 첫 느낌은 정말 크다였어요. 한국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넓은 도시, 쭉쭉 뻗은 고속도로, 야자수가 늘어선 거리. 모든 게 영화에서 보던 그대로였습니다. 정호가 공항에 마중 나와줬는데 차 안에서 나누는 대화가 인상적이었어요. 민수야, 여기는 정말 일하는 만큼 벌 수 있는 곳이야. 물론 한국만큼 편하지는 않지만 기회는 훨씬 많아. 첫 한 달은 정호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함께 지냈습니다. 코리아타운 근처였는데 한국 마트도 있고 한인 식당들도 많아서 생각보다 적응하기 어렵지 않았어요. 하지만 물가를 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 음식 한 끼가 15달러에서 20달러, 우리 돈으로 2만 원에서 2만 7천 원 정도였거든요. 이 정도 물가면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의미가 없는 거 아냐? 처음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학원 수업을 시작하면서 본격적인 미국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오전에는 영어 수업을 듣고 오후에는 도서관에서 숙제를 하거나 혼자 영어 공부를 했어요. 하지만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심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는 회사 일이 워낙 바빠서 개인 시간이 거의 없었는데 여기서는 오후 2시면 모든 일정이 끝나니까 너무 한가했어요. 게다가 매달 나가는 돈은 많은데 들어오는 건 없으니까 통장 잔고가 줄어드는 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구해보기로 했어요. 학생비자로는 주 20시간까지만 일할 수 있다는 제한이 있었지만 그래도 용돈 정도는 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한인 마트나 한국 식당에서 일자리를 찾아봤어요. 코리아타운의 한 갈비집에서 서빙 알바를 구했는데 시급이 15달러였습니다. 팁까지 합하면 시간당 20달러 정도 벌 수 있다고 했어요. 한국 돈으로 시급 2만 7천 원 정도였으니까 한국의 최저 시급 1만 원의 거의 3배였습니다. 와, 이 정도면 정말 괜찮네. 처음엔 신이 났어요.
하지만 일을 시작하고 나서 현실을 알게 됐습니다. 일단 일이 정말 힘들었어요. 한국에서는 사무직이라 앉아서 일했는데 여기서는 하루 종일 서서 뛰어다녀야 했습니다. 그리고 손님들 대부분이 한국어를 쓰시긴 했지만 가끔 영어로 주문하는 외국인 손님들이 오면 당황스러웠어요. 무엇보다 큰 문제는 일자리가 안정적이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주말에는 손님이 많아서 8시간씩 일할 수 있었지만 주중에는 한가해서 4에서 5시간밖에 일을 못했어요. 결국 주당 평균 15시간 정도 일하게 됐고 월 수입은 $1,200 정도였습니다. 그래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정호가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줬어요. 민수야, 너 지금 시급 받는 거 알고 있지? 미국 애들은 맥도날드 같은 데서 일해도 너보다 훨씬 많이 벌어. 정호 말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는 2024년부터 패스트푸드 체인점의 최저시급을 $20로 올렸다고 했어요. 게다가 야간 근무를 하면 50% 수당이 추가로 붙어서 시급이 $30까지 올라간다는 거였습니다. $30면 한국 돈으로 4만 원이 넘는데? 처음엔 믿기지 않았어요. 호기심이 생긴 저는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집 근처 맥도날드에 가서 일자리 있냐고 물어봤더니 직원이 반갑게 맞아주면서 특히 야간 직원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매니저와 간단한 면접을 보는데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어요. 영어 할 줄 아냐? 야간 근무할 수 있냐? 주방 일도 괜찮냐? 이 정도 질문만 하고 바로 채용이 됐습니다. 조건을 들어보니 정말 놀라웠어요. 기본 시급 $20에 야간 수당 50%가 추가되니까 밤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는 시급이 $30였습니다. 주 4일 하루 8시간씩 야간 근무를 하면 주 32시간, 월 128시간 정도 일하게 되는 거였어요. 계산해보니 월 $3,840 한국 돈으로 약 520만 원이었습니다. 이게 진짜야? 며칠 동안 계속 계산해봤는데 맞더라고요. 학생비자 제한 때문에 주 20시간만 일할 수 있어서 실제로는 월 $2,400 정도만 벌 수 있었지만 그래도 한국에서 정규직으로 받던 월급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2023년 11월부터 맥도날드 야간 알바를 시작했어요. 처음 일주일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밤에 일하고 낮에 잠자는 패턴에 적응하기 어려웠고 주방에서 버거 만드는 일도 생각보다 복잡했어요. 하지만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적응이 됐습니다. 동료들도 친절했고 매니저도 제가 학생이라는 걸 알고 배려를 많이 해줬어요.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일하는 환경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생각하는 알바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시간이 정확했습니다. 밤 10시에 출근해서 오전 6시에 퇴근하는데 1분도 늦지 않았어요. 추가 근무를 시키거나 일찍 나오라고 하는 일도 없었고 휴게 시간도 정확히 30분씩 입원줬습니다. 급여도 정확했어요. 격주로 월요일마다 페이체크를 받는데 일한 시간만큼 정확히 계산돼서 나왔습니다. 세금도 미리 떼고 주니까 따로 신경 쓸 일이 없었어요.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동료들의 나이였습니다. 대학생들만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30대, 40대, 심지어 5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일하고 있었어요. 처음엔 왜 이 나이에 맥도날드에서 일하지? 라고 생각했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 다들 나름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40대 동료 제니퍼는 두 아이를 키우는 싱글맘이었는데 낮에는 아이들을 돌보고 밤에 일을 한다고 했어요. 야간 근무하면 시급이 높아서 생활하기 괜찮아. 게다가 건강보험도 회사에서 제공해 주거든. 30대 동료 카를로스는 낮에 다른 일을 하고 있는데 추가 수입을 위해 야간 알바를 한다고 했어요. 미국에서는 여러 개 일을 하는 게 흔한 일이야. 하나만으로는 생활이 어려워.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미국 사회에 대해 조금씩 이해하게 됐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고 풍요로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 일을 해가며 생활비를 벌고 있더라고요. 첫 번째 페이체크를 받았을 때는 정말 신기했어요. 2주 동안 일한 대가로 $1,200 한국 돈으로 160만 원 정도를 받았습니다. 한국에서 한 달 월급의 절반 이상을 2주 만에 번 거였어요. 이 돈이면 한국에서 정말 여유롭게 살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이 돈으로 미국에서 생활해보니 생각만큼 여유롭지 않았어요. 월세로 $800, 식비로 $500, 교통비와 기타 생활비로 $300 정도 나갔습니다. 결국 한 달에 $1,600 정도 썼으니까 벌어들이는 돈과 비슷했어요. 그래도 한국에 있을 때보다는 여유가 있었습니다. 가끔 친구들과 외식도 하고 주말에는 비치에 놀러 가거나 쇼핑도 할 수 있었어요. 무엇보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줄어들었습니다.
2024년 2월 한국에 있는 대학 동기들과 영상통화를 했어요. 다들 안부를 묻다가 거기서 월급 얼마나 받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맥도날드에서 아르바이트 하는데 한 달에 2,800달러 정도 벌어. 제가 답하자 모두들 깜짝 놀랐습니다. 2,800달러면 380만 원 아냐? 야, 그거 여기서 대기업 신입사원 월급이랑 비슷한데? 친구 중 하나인 준영이가 말했어요. 준영이는 저와 같은 전공으로 대기업에 입사해서 현재 3년 차였는데 세후 실수령액이 320만 원 정도라고 했습니다. 그럼 너가 지금 여기서 대기업 다니는 나보다 더 많이 받는 거네? 그 순간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한국에서 4년제 대학을 나와 정규직으로 일하는 친구보다 미국에서 패스트푸드점 알바를 하는 제가 더 많은 돈을 벌고 있다는 현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다른 친구들도 비슷했어요. 중소기업에 다니는 친구들은 대부분 월 25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 받고 있었고 공기업에 다니는 친구도 세후 실수령액은 280만 원 정도였습니다. 와, 그럼 우리도 미국 가서 알바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친구들이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단순히 돈만 비교할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먼저 미국에서 받는 돈이 많다고 해서 실제로 더 부유한 건 아니었어요. 물가를 고려하면 한국에서 280만 원으로 사는 것과 미국에서 2,800달러로 사는 것이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아니, 어떤 면에서는 한국이 더 나을 수도 있었어요. 예를 들어 의료비만 해도 그랬습니다. 한국에서는 감기 걸려서 병원 가면 5천 원 정도면 해결됐는데 미국에서는 보험이 없으면 병원 한 번 가는데 200달러가 넘게 나왔어요. 교통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에서는 대중교통이 잘 돼 있어서 지하철이나 버스로 어디든 갈 수 있었는데 로스앤젤레스는 차가 없으면 생활이 거의 불가능했어요. 우버나 리프트를 타면 가까운 거리도 20달러씩 나왔습니다. 주거 환경도 달랐어요. 한국에서는 월세 45만 원의 원룸이지만 깔끔하고 편리한 곳에서 살았는데 미국에서는 800달러를 내고도 룸메이트와 방을 나눠 써야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차이는 안정성이었어요. 한국에서는 정규직이라는 신분으로 각종 복리후생과 퇴직금, 사회보험 혜택을 받았는데 미국에서는 시간당 알바생일 뿐이었습니다. 언제 해고될지 모르고 아프면 일을 못하니까 수입이 바로 끊겼어요. 무엇보다 가족과 친구들과 떨어져 있다는 외로움이 컸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도 나눌 사람이 없으니까 의미가 없더라고요. 2024년 5월 어머니가 갑자기 병원에 입원하셨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큰 병은 아니었지만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제가 왜 이곳에 있는지 의문이 들었어요. 내가 지금 여기서 돈을 벌고 있지만 정말 중요한 순간에는 가족 곁에 있지 못하는구나. 다행히 어머니 수술은 잘 끝났지만 그 일을 계기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과연 제가 추구하는 게 단순히 더 많은 돈인지 아니면 더 의미 있는 삶인지 고민하게 된 거예요. 그러던 중 맥도날드에서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어느 날 새벽 4시쯤 노숙자로 보이는 할아버지가 가게에 들어오셨어요. 돈은 없지만 따뜻한 물만 한 잔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매니저가 그냥 주라고 해서 따뜻한 커피를 드렸는데 할아버지가 진심으로 고맙다고 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거였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돈의 의미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됐습니다. 나는 지금 한국 친구들보다 많은 돈을 벌고 있지만 정말 행복한가? 솔직히 답하기 어려웠어요. 경제적으로는 여유가 있었지만 정서적으로는 공허했습니다. 매일 밤 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내가 왜 여기 있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았어요. 6월쯤 되니까 한국에 있는 친구들 소식도 조금씩 달라졌어요. 준영이는 승진해서 월급이 50만 원 올랐다고 했고 중소기업에 다니던 수진이는 이직을 해서 연봉이 500만 원 올랐다고 했습니다. 너희들은 계속 성장하고 있는데 나는 똑같은 일만 반복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미래에 대한 고민이 커졌어요. 지금 당장은 돈을 많이 벌고 있지만 이 일로 계속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한국에서는 비록 월급이 적어도 경력이 쌓이고 전문성이 생기는데 여기서는 아무리 오래 일해도 여전히 시간당 알바생일 뿐이었습니다. 7월에 들어서면서 진지하게 한국 복귀를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휴직 기간이 끝나가고 있었고 회사에서도 복직 여부를 결정하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고민하던 중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이번에는 단순히 월급 비교가 아니라 더 깊이 있는 대화를 했습니다. 민수야, 너 지금 돈은 많이 벌지만 행복해? 준영이가 직설적으로 물어봤어요. 글쎄, 복잡해.
경제적으로는 여유가 있는데 뭔가 공허한 느낌도 들어. 나는 월급은 너보다 적지만 회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 맡아서 정말 재미있게 일하고 있어. 그리고 주말마다 가족들이랑 시간 보내는 것도 좋고. 준영이의 말을 듣고 깨달았어요. 돈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게 있다는 걸 말이에요. 수진이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이직하면서 연봉도 올랐지만 무엇보다 하고 싶은 일을 하게 돼서 만족스러워. 매일 출근하는 게 즐거워. 그리고 민수야, 너 혹시 거기서 계속 살 생각이야? 아니면 언젠가는 한국에 돌아올 거야? 그 질문에 답하면서 제 마음이 정리됐어요. 아마도 언젠가는 한국에 돌아올 것 같아. 여기는 돈 벌기는 좋지만 정착하기엔. 그럼 지금 버는 돈을 한국에서도 벌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게 어때? 미국 경험을 살려서 말이야. 친구들의 조언을 듣고 나서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됐습니다. 단순히 미국이 좋다, 한국이 좋다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두 곳의 장점을 모두 활용할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된 거예요. 8월 말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되 완전히 예전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새로운 도전을 해보기로 한 거예요. 미국에서의 경험을 통해 영어 실력도 늘었고 국제적인 감각도 생겼고 무엇보다 다양한 문화의 사람들과 일해본 경험이 있었습니다. 이런 경험을 살려서 한국에서 더 좋은 기회를 찾아볼 생각이었어요. 마지막 주급을 받던 날 매니저가 아쉬워하면서 언제든 다시 오고 싶으면 연락하라고 했어요. 동료들도 한국에서 성공하라며 응원해줬습니다. 그 순간 정말 고마웠어요. 9월 초 1년 만에 한국 땅을 다시 밟았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리는 순간 역시 고향이구나 하는 안도감이 들었어요. 공기도 익숙하고 사람들 얼굴도 친근하고 무엇보다 한국어가 자연스럽게 들리는 게 좋았습니다. 원래 다니던 회사로 복직했는데 놀랍게도 제 포지션이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해외 업체와의 협력 업무가 새로 생겼는데 영어 할 줄 아는 사람이 필요하다며 저에게 그 업무를 맡겼습니다. 연봉도 200만 원 정도 올려줬어요. 미국 경험이 이렇게 도움이 되는구나. 더 놀라운 건 제 마음가짐이 많이 달라졌다는 거였어요. 예전에는 월급이 적다고 불만이 많았는데 이제는 일 자체에서 보람을 찾으려고 노력하게 됐습니다. 미국에서 단순 반복 작업만 하다가 한국에 와서 창의적이고 전문적인 일을 하니까 훨씬 만족스러웠어요. 그리고 가족, 친구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의 소중함을 다시 깨달았습니다. 주말에 부모님과 함께 식사하고 친구들과 만나서 수다 떠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새삼 느꼈어요. 지금 다시 돌이켜보면 미국에서 맥도날드 알바를 하면서 월 2,800달러를 번 경험은 단순히 돈을 많이 벌었다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었어요. 첫째, 세상을 보는 시각이 넓어졌습니다. 한국에서만 살 때는 한국의 기준으로만 모든 걸 판단했는데 미국 생활을 통해 상대적인 관점을 갖게 됐어요. 한국의 낮은 임금에 대해서도 단순히 불평하기보다는 왜 그런지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 생각하게 됐습니다. 둘째, 일에 대한 가치관이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월급이 높으면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성장 가능성, 보람, 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됐습니다. 미국에서 시급이 높은 알바를 해봤지만 결국 그 일에는 미래가 없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셋째, 한국의 장점을 새롭게 발견했습니다. 의료보험, 사회보장제도, 대중교통, 안전한 치안 등 평소에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의 가치를 알게 됐어요. 그리고 가족, 친구들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도 깨달았습니다. 넷째, 새로운 도전에 대한 자신감을 얻었어요. 처음에는 두려웠던 해외 생활도 해보니 할만했고 영어도 늘었고 다양한 사람들과 일하는 경험도 쌓았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많이 줄었어요. 요즘 한국에 있는 후배들이나 친구들이 미국 가서 돈 벌고 싶다고 상담을 요청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말해줍니다. 돈만 보고 가면 안 돼. 그 경험을 통해 무엇을 얻고 싶은지 명확히 해야 해. 단순히 높은 시급에 현혹되면 안 된다는 거죠. 미국에서 맥도날드 알바로 월 2,800달러를 버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물가도 높고 의료비도 비싸고 사회보장제도도 부족하고 무엇보다 가족과 떨어져 있어야 하는 외로움도 감수해야 해요. 그리고 그 일 자체로는 장기적인 경력 개발이 어렵다는 한계도 있습니다. 물론 미국 생활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제가 만난 많은 분들 중에는 미국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한 분들도 많았습니다. 다만 단순히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저는 한국에서 해외 영업 담당자로 일하고 있어요.
연봉은 4,200만 원으로 미국에서 알바할 때보다는 적지만 매년 성장하고 있고 앞으로의 전망도 밝습니다. 무엇보다 하는 일에 보람을 느끼고 가족 친구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만족스러워요. 가끔 미국에 있던 동료들과 연락을 주고받는데 여전히 그곳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해요. 각자의 선택이고 각자의 상황에 맞는 최선의 결정을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미국 맥도날드 야간 알바 경험은 단순히 돈을 많이 벌었던 시기가 아니라 인생의 가치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그 경험을 통해 저는 더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게 됐고 지금의 삶에 더 만족하며 살고 있습니다. 비록 월급은 예전만큼 많지 않지만 더 의미 있고 지속 가능한 인생을 살고 있다고 생각해요. 혹시 저와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단순히 돈만 보지 마시고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어떤 선택을 하든 그 경험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